네, 안녕하십니까. 미나의 리뷰앤 프리뷰쇼 김미나입니다. 오늘도 눈웃음을 치면서 인사를 아직 소개 안 했습니다. 오프닝을 좀 진지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요. 왜? 오늘도 미온수 같은 남자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다 틀렸는데 저는 다 틀려서 미리 치고 나갔는데 뭐 좋다고 웃어요 PD들이. 아니 저희가 좋아? 지금 대한민국의 시리즈의 마무리와 시리즈의 예측을 하는 유일한 방송이거든요. 네. 짬짜면 같은 그런 방송인데 네. 지금 근데 패널을 잘못 선택했어요. 저 약간 원래 사죄를 드리고 저 시작을 원래-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앞번에 다 맞췄잖아요. 그런데 이 앞번 원래- 거는 다 맞춘 적이 없는데 지금 9회에서 예측한 5경기가 다 틀렸습니다, 제 위원님. 야구계 순펠레잖아요. 그래도 그리고 위원님 야구는 이게 변수가 많고 이게 살아있는 생물하고 똑같아가지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1, 2, 3바들이 나가고 다 경기를 내주고 있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맞추냐고요. 근데 한 경기도 못 맞추신 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그동안 그래도 틀리려면 다 틀려야지. 아니 100점에서 그냥 틀리면 다 틀려야지. 빵점 맞아야지. 뭐 20점 맞으면 뭐 하냐고. 그쵸, 공부 안 했는데 찍는 거보다는 솔직하게 빵점이 그렇지, 낫죠. 빵점이 훨씬 아 낫지. 그래도 우린 너무 열심히 하는데 빵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 좀 아쉽습니다. 빵점이에요. 자 그만큼 아니 승패가 중요해? 내용이 중요하지? 맞습니다. 승패는 우리랑 관계 없잖아. 팀이 관계가 있지. 우리는 그렇죠.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네. 진실에 가깝냐 안 가깝냐. 이게 중요한 거지. 사실요 틀리고도 이렇게 목소리가 강하면 괜찮아요. 원래 뻔뻔하게 나가야. 아니, 뻔뻔하게 나가. 5경기 다 못 맞히고도 이 정도 보이스면 괜찮습니다. 묘하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설득력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자, 그만큼 이번 주중 3연전은 정말 예측 불가능하게 치러졌습니다. 지금 거의 20년 경력의 이순철 해설위원도 다 틀렸습니다. 자, 한번 주중 3연전의 어떻게 근데 주가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자, 오, 주중 3연전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먼저 삼성 SSG, 키움 기아가 위닝 시리즈, NC가 시리즈 수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LG, 두산, KT, 롯데는 루징 시리즈, 그리고 하나는 시리즈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삼성이 선두 자리를 지키게 됐고 가장 먼저 20승 고지를 받게 됐고요. 가장 먼저 살펴볼 선수는 우규민 선수입니다. 우민 선수는 정말 대단합니다. 계속 무실점 투구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보직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원래는 마무리도 했지만 우민 선수가 워낙 제구력이 좋은 선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오승환 선수 앞에서 편안하게 그래도 투구수를 많이 가져가지 않으면서 하다 보니까 경기도 많이 투입이 되고 그런데 거기다가 안정된 제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의 지금 완벽한 투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정도 계속 해준다고 한다면 언젠가 좀 체력이 떨어지겠지만 오승환 선수 앞에서 이 정도 해준다고 한다면 삼성이 선두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승환보다 좀 나아요. 그래서 팬들은 저는 우규민은- 오승환 선수 낫다가 안 했습니다. 김민아 아나운서가 낫다고 했어요. 아니, 네, 저는 안 했어요. 그냥 우규민 선수가 잘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들의 의견이 이제 우규민을 마무리로 쓰고 오승환은 8회 안 되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수요일 방송에서 좀 정리를 해주셨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규민 선수를 뒤로 이제 마무리 지금 구위가 좋으니까 뒤로 보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성공하면 괜찮은데 네. 지금 구위를 그대로 유지하면 괜찮은데 또 그 전에 실패를 한 경험이 있고 만약 오승환 선수가 있는데 가서 또 실패를 하면 팬들은 또다시 반대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잘 나가고 있고 오승환 선수는 오승환 선수 마무리 역할을 잘 해주고 있고 작년하고 좀 다르게 좀 더 잘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규민 선수는 지금 최고의 세든맨으로서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둘 보직의 관계는 흐트러지지 않고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삼성이 20승 고지에 선점을 했고요. 역대 7번의 20승 고지 선점이 있었는데 그중 6번 우승을 차지했던 삼성입니다. 6년 만에 20승 선점이 올 시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SSG도 롯데를 만나서 위닝 시리즈를 했는데 홈런을 무려 9방을 때려내면서 위닝 시리즈를 챙겨갔고요. 베스트 플레이어는 최정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SSG가 지금 아기자기한 야구를 하지 못하는 팀이잖아요. 한 방으로 그냥 끝내는 야구를 하는데 지금 부산 내려가서 이닝 수리를 하면서 그런 야구를 했어요. 노mek 선수도 그렇고 추진 선수 홈런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최정 선수 또 이재훈 선수가 전부 다 이렇게 홈런으로 지금 경기를 하면서 경기를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SSG가 조금만 더 이 스몰 야구가 겸비가 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짜임새가 있고 또
견고해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지금까지는 그래서 경기력이 좀 들쑥날쑥한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홈런이 나오지 않으면 어려운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최정 선수가 굉장히 지금 좋은 타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SSG 입장에 봤을 때 이걸 계속 이제 이어가야 되겠죠. 이런 분위기를 당분간은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감독이 이제 스몰 야구를 또 그런 선수들을 배치하면 아무래도 좀 믹스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네, SSG가 지금 순위는 굉장히 좋습니다. 공동 2위까지 치고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스몰레오까지 겸비한다면 삼성을 위협할 수 있는 강자로 또 떠오를 것 같네요. 자, LG는 아쉽게 켈리와 수아레즈가 모두 등판했던 주중 3연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5선발인 이상형 선수가 선발로 던졌을 때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근데 이상형 선수가요, 잘생겼더라고요. 김민아 아나운서 이상형이니까? 이상형, 그렇네. 이상형. 네, 제가 이름으로 약간 잘생겼더라고요. 아, 그래요? 부산 사나이. 네. 4.1이닝 투구를 하면서 승리는 챙기지 못했는데 결국은 상대 브룩스 선수 에이스잖아요. 근데 또 3연패를 하고 있었고 대체 선발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상형 선수는. 그런데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발판을 마련해주고 물러났단 말이에요. 빨리 무너지지 않고 그것만 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상형 선수가 선발 네트에서 꾸준하게 어떤 선수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비어 있으면 다시 들어가고 또 로테이션에 합류를 해서 유지현 감독이 선발 로테이션을 만들어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만 놓고 나온다면 LG 전체 시즌을 놓고 봤을 때 완전히 늪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건져내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정말 득점권 타율 최하위에 머물면서 정말 답답했던 LG였는데 오늘은 다 잘 풀어왔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수도 김재성 선수라고 이제 퓨처스에서 호흡을 좀 맞췄던 선수와 배터리 호흡을 했는데 또 이 선수가 데뷔 이후에 또 홈런을 때려냈어요. 이런 건 참 좋은 효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위기에 빠진 팀을 이 김재성 포수와 이상형 투수가 호흡을 잘 맞추면서 결국은 경기를 이길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줬고 김재성 선수는 또 도망간 홈런까지 만들어내면서 두 신인 선수의 활약이 LG가 조금은 좀 편안한 상태에서 주말 경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NC는 시리즈 수입에 성공을 하면서 팀이 6위에서 2위로 반등을 하게 됐고요. 두산은 이번 시리즈 루징 시리즈를 기록하긴 했지만 홍건희 선수는 최강 불펜임을 확인해 줬습니다. 그리고 KT 삼성을 만나서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지만요. 강백호 선수 지금 타율도 좋고 또 내야수로서는 2년차인데 홈런도 때려내고 있고 강백호 선수가 올 시즌 좀 강한 힘을 느낄 수 있는 시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요. 완전히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1년차 때부터 타석에 들어와서 전혀 신인답지 않은 그런 타격 자세를 취하고 공격적으로 타격을 했던 강백호 선수인데 이제 연차가 좀 되고 성적을 내다 보니까 또 중심 선수가 되다 보니까 야구하는 모습을 보면 완전히 자신감이 차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전까지 4위를 유지했었어요. 근데 오늘 원태인 선수를 만나서 고전을 했는데 그만큼 강백호 선수가 KT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커져버린 것 같아요. 강백호 선수 빠진 KT 타선을 생각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강백호 선수가 이렇게 성장하는 2021 시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움의 한현희 선수가 어려웠던 경기 잡아내면서 키움의 1선발 역할을 톡톡히 해내줬고요. 또 기아에서는 이혜리 선수가 또 등판을 했지만 이 루키들 장민기 선수가 2경기 연속 삼진 잡아내는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선발이 일찍 무너지고 난 이후에 지금 장민기 선수가 말루에 들어와서도 실점을 하지 않았고 와서 또 중간에 투입이 돼서 지금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LG에게 이닝시를 만들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만큼 선발이 일찍 무너진 상황에서 불펜의 힘을 가지고 기아가 2승을 하게 됐는데 그 중심에는 장민기 선수가 있었다고 봐요. 우리가 아직 고전 1년 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체력 관리를 해가면서 불펜에서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더 좋은 성적을 내주지 않을까. 조금 더 상대가 두려워한 투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고졸 루키의 이의리 선수, 장민기 선수 그리고 대졸 루키의 이승재 선수까지 불펜에 조금 약함을 노출했던 기아인데 이번 시리즈는 근데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았습니다. 하네요. 저는 장민기 선수만 이야기했는데 이승재 선수도 이야기하고. 이승재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자, 그리고 저 없이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예측을 좀 맞추셔야 돼서 좀 기다리셔야 돼요. 만회하고 가셔야 됩니다.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한화가 시리즈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사실 킹엄과 카펜터 다 나왔던 경기.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주중 시리즈 한화의 위닝 시리즈까지 예측을 했던 경기였는데 네네. 졌어요. 하나가 지금 1, 2 선발이 나오면서도 지금 다 경기를 3경기를 다 내줬잖아요. 그건 좀 충격이죠. 그런데 하나가 지금 공격에서 조금 아직 선수들이 응용력이 좀 떨어지고 바뀐 타격 폼에 적응하는 선수가 있고 그렇지 못한 선수가 있는데 조금 볼이 그러니까 스윙 폭들이 너무 커져가지고 조금만 볼이 빠른 선수가 나오면 아무래도 좀 못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이스 투수가 나와도 지금 공격이 뒷받침이 안 되면서 세 경기를 다 내줬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빨리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는 점점 경기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예. 자, 저희가 베스트 플레이어로는 제 이름과 비슷한 김민하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워낙 기대가 큰 선수기도 하거든요. 뭐 롯데 그렇죠. 신고 선수로 출발을 했고 장종훈 코치 권유로 한화로 이적을 했는데 일발장타가 있는 선수인데 드디어 홈런을 때려냈거든요. 미나리엔 김민하, 이글스엔 김민하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없어도 될 건데 혼자서 첫 방송 할 때하고 전혀 다르면 첫 방송 할 때는 아주 정제된 그 북한 사람들이 대본 읽듯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더니 와. 롯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월요일에 발표가 났죠. 네네, 그렇죠. 예. 그리고 대행 체제가 아니라 바로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네네. 이것도 조금 특이했고요. 자, 과연 롯데 감독이 얼마나 자주 바뀌었는지,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지에 대해서 좀 짧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자는 롯데를 두고 감독들의 무덤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10년간 재임했던 감독들 모두 재임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지휘봉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표로 한번 살펴보시죠. 양승호 감독도 3년, 재임 기간은 2년이었고 김시진 감독 또한 3년에서 2년, 1년 이렇게 채우고 모두 바뀌었습니다. 조원호 감독도 재계약을 했지만 재계약을 모두 채우지 못했고요. 양성문 감독은 7개월이었군요. 그리고 허문회 감독이 2019년 11월 1일에 계약을 했고 2021년 5월 10일 날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서 재임 기간은 1년 5개월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 롯데가 이렇게 잦은 감독 경질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20번째 감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나요? 롯데자이언츠 부산 팬들이 야구 수준이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욕구가 크고 근데 팀이 거기에 이제 부응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감독의 책임이 전가되고 그러는데 이번 겨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다르냐? 그 전에는 성적이 나쁘니까 이제 감독이 자연스럽게 교체가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즌 초반부터 단장과 감독 사이가 저거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계속 나오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감독 한 사람에게만 이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책임을 전가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장이 야구를 했지만 야구를 많이 알겠죠, 야구를. 뭐 저도 야구를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잘 보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 단장도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족한 점에 대해서 관여를 하게 되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것이 조금씩 흘러나오게 되고 그러면 또 현장대로 뭐 불쾌감이 있을 거고 또 엇나가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감독은 또 감독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으니까 뭐 이런 점들이 좀 잘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일이 이렇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 야구인들이 서로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야구인 단장들이 한 7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시즌이 들어가기 전까지 팀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단장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시즌이 들어가서는 감독이 경기를 잘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성적에 대한 책임이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책임을 물으면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뭔가 야구인들끼리 삐걱거리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네. 책임 허문회 감독 혼자서 이 문제를 다 물론 성적이 나쁘기 때문에 이제 책임을 졌습니다만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야구인들끼리 이게 삐그덕거리면서 뭔가 불협화음이 생겨서 결국 감독 혼자 책임을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지적해주신 대로 사실 야구인 출신 단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감독과의 불화가
또 들리는 경우가 조금 네. 생기니까 그래서 야구인 단장님들이 아쉽네요. 지금 들어오면서 오히려 외국인 감독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됐고요. 외국인 감독이 과거에는 야구를 우리가 선진 야구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이 되지 않고 통신이 한 번씩 이렇게 오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보를 얻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때는 뭐 일본이나 미국의 인스트럭터라든지 뭐 캠프를 나가서 많이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감독들이 많이 우리 KBO 리그에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야구인 출신 단장들이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반드시 뭔가 팀을 문화를 바꾸고 기술적인 것을 습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필요하다, 선진 야구를 한 분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인스트럭터 정도는 얼마든지 뭐 해도 괜찮다고 봐요. 조금 더 야구인 출신 감독들이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또 국내 지도자들을 많이 키워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지금 롯데 선수단 분위기는 다소 좀 처져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앞으로의 롯데 남은 시즌이 많습니다. 네네. 거의 110경기를 이제 서튼 감독 체제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고 선수단 분위기는 어떻게 좀 추려가야 될까요? 허문회 감독이 이제 언론상으로만 놓고 보면 또 우리가 취재를 해 보면 선수들하고 유대 관계는 굉장히 깊고 네. 좋았습니다. 근데 선수들이 이제, 아쉬워하더라고요. 허문회 감독과 구단과의 사이에서 이제 구단에 가는 방향, 허문회 감독이 가고자 하는 방향 이게 이제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이제 좀 불협화음이 생겼는데 아마 선수도 굉장히 미안해할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는 이제 야구인 선배가 감독을 하면서 어차피 받아야 될 운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받았고 본인들은 팀의 성적과 개인의 성적과 또 팬들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분위기를 추스려서 가는 것이 최하위권을 벗어나는데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목요일 경기에서 서튼 감독이 취임 3일 만에 승리를 했고 또 이제 본인이 올라오면서 2군에 있었던 눈여겨봤던 선수들을 한 명씩 콜업을 해주고 있는데요. 슈퍼루키로 주목을 받았던 나승엽 선수가 목요일 경기 좋은 활약으로 팀의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나승엽 선수는 글쎄요, 서튼 감독이 이제 부임을 하면서 퓨처스에서 있다가 이제 바로 와서 그게 이제 구단이 가고자 하는 방향 같아요. 젊은 선수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해서 팀의 어떤 미래를 좀 바꾸자라는 또 유망주이기 때문에 기회를 좀 줘서 뭔가 이 선수가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자. 또 팀이 차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 같으면은 이런 그 유망주들이 빨리 와서 합류를 해서 경기도 계속 뭐 주전을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뭐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또 포지션 문제도 있고 또 팀의 어떤 분위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수들 좋은 선수들을 지금 이 최하위로 처져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도 바꿀 겸 유망주들에게 기회도 줄 겸 뭐 잘 올려서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나승엽 선수가 어제 오늘 경기에서 좀 활약을 했기 때문에 좀 뭐 좋은 어떤 기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딱 처음 말씀해주신 그대로 롯데 팬들은 야구를 보는 수준이 높다. 예. 이게 딱 맞잖아요. 네네. 야구를 본 게 뭐 한두 시즌이 아니거든요. 네. 뭐 기본 한 30년씩은 봐야 야구 좀 안다 이런 분들이잖아요. 네. 이 높은 눈높이.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너 대표는 야구 수준이 높은 줄 알아요? 그만큼 사랑하고 또 프로야구가 있기 전부터 그 일본의 그 야구가 부산에 빨리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일본 야구를 우리 다른 분들보다도 빨리 접했어요. 야구를. 네. 그래서 야구를 보는 수준이 이제 쭉 전통이 생기다 보니 또 한때 롯데가 한참 그 열풍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더 그렇게 된 거죠. 네. 예. 맞아요. 이 롯데는 잘해야 합니다. 잘해야 프로야구의 흥행과도 그래서 그만큼 선수들도 부담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선수들이 야구 지도자, 코치, 감독들 좀 편안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지도자들도 선수들을 좀 편안하게 요즘은 소통 강조하니까요. 네, 그렇게 했으면 맞습니다. 좋겠어요. 네, 롯데 화이팅! 자, 이번에는 주말 3연전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해야 돼요? 주중 시리즈 그래 또 안 맞으면 어떻게 하려고? 주중 시리즈 승률 0%의 이순철 해설위원이 주말 3연전을 예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요일에 전국 비가 예상이 돼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위닝 시리즈 어떤 팀들이 좀 더 잘할지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는 이미 위닝 시리즈를 거뒀고요. NC는 시리즈를 수입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주중 경기도 제가 이렇게 해서 예측을 했는데 단 한 팀도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맞추냐고 이거. 살 떨려서 어떻게 맞추냐고 이거. 근데 투수진만 보면 임기영, 김유신, 맹댄이니까 파슨스, 박정수, 누친스키. 파슨스 언투퍼지잖아요, 누친스키는. 네. 파슨 선수가 좀 기복이 있기는 합니다. 누친스키 선수는 좀 안정적이지만. 네. 근데 박정수 선수 최근에 와서 양지 선수 믿고 투구를 하면서 좋은 체인지업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보면 NC가 우세거든요. 근데 결과는 그렇게 안 나오니까 아 두려워. 뭐 그래도 NC를 했지. 그래도 저에게 주어진 운명이 이거를 꼭 선택을 해야 된다면 NC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자, 하나와 키움의 경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봐보십시오. 김민호 카펜터 없어요. 물음표. 아니 대상도 없어요. 그럼 어쩌라고 이걸. 그런데 키움은 지금 최원태, 요키시, 안우진이에요. 네, 그리고 브리금이 아니면 나올 수도 브리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오늘 중간에 김정인 선수 네네. 원래는 토요일 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중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브리금 선수가 주말 경기에 반드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김정인 선수가 토요일 예상인데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키움이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게 예상이 안 될지는 모르죠. 네. 저는 브리검이 연습 많이 했냐고 물어보시길래 네. 뼈해 장국 먹는 거 딱 보여줬더니 아 많이 던졌겠구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그렇게 훈련할 수 있나? 아니 자가격리 해야 되는데. 해장국 시켜 먹고 있더라고요. 반칙인데. 준비 완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KT와 롯데의 경기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배재성 선수는 데뷔 첫 승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롯데전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롯데 선수예요. 그런데 트레이드 돼서 이제 KT로 가게 됐는데 롯데전을 강화해야 되고 소영주 선수가 사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스피드가 아직 안 올라와서 그래서 톰 버드투 이론 안에 지금 해당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좀 그 걱정이 있기는 합니다. 네. 고베 선수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롯데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노경훈 선수도 나균환 선수는 첫 선발이에요. 네, 나 정도 포수였던 그렇습니다. 나균환 예, 노경훈 선수도 지금 좋을 때 좋고 안 좋을 때 안 좋단 말이에요. 스트레일리 선수 작년하고 올해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죠? 뒤로 좀 미루겠습니다. 패스. 네. 패스 한번 하고 가야죠. 자, 그러면 두산과 SSG의 만남은 네. 어떻게 볼까요? 여기는 곽빈, 유희관, 최원준이기 때문에요. 문승원과 정수민, 오원석 선수보다는 두산이 조금 더 위에 있다고 봅니다. 공격 수비도 그렇고. 예. 네. SSG보다는 조금 네네. 두산이 유희관이 이제 1승을 추가하게 되면 통상 100승을 달성하게 되고요. 최원준 선수는 좀 팔이 무겁다 그래서 이번에 목요일 등판 미루고 일요일 선발로 예고가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산의 우세를 점쳐주셨고요. 삼성과 LG의 경기, 삼성 진짜 잘 나가는데 예. 자, 라이블리가 우선 빠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저기 경기를 저 10개 구단 세개 구단 감독은 한국말 잘 모르니까요. 7개 구단 감독님들 제발 좀 물음표를 하지 마세요. 이군 콜업 이거 하지 말고요. 좀 누가 미나리를 위해서 좀 이야기 좀 하세요. 이거 지금 누구를 하냐고. 이거 지금 북해전 최채웅 이군 콜업 이거 어떻게 알아? 누가 좀 이성근 선수 나오나? 아니, 야 참 누구? 제가 볼 때는 삼성 하겠습니다. 이군 콜업이 누구 되는지 모르겠는데 북해준 선수와 최채영 선수 LG가 좌타자가 많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요. 최채영 선수가 두 번째 경기부터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최채영 선수가 지난 경기 복귀를 했고 자, 그리고 라이블리가 빠진 자리 이제 어떤 한 명의 투수를 더 올려야 되는 삼성이고 LG는 정찬원, 이민호, 켈리가 선발되고 돼 있는데요. 패스했던 곡 하겠습니다. 네. KT하고 롯데. KT 요새 치겠습니다. 네. 자, 소영준이 2년차 징크스를 벗어날지도 지켜보겠고요. 문제는 이제 KT는 서영준과 쿠에바스 선수가 어떤 투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닝 시리즈 하느냐 못하느냐 같습니다. 네, 쿠에바스가 아직 승리가 없죠. 쿠에바스 선수는 아직 1승이 없습니다. 네. 한국에 와서 계속 지금 내용이 좋지 않아요. 네. 가장 좋았던 게 작년 포스트 시즌인데 그 정도만 던진다고 한다면 쿠에바스 선수는 20승도 합니다. 그런데 맞아요. 자기 고집이 너무 투구 내용을 보면 자기 고집이 너무 셉니다. 이게 투수는 상대가 타자가 있잖아요. 그럼 그 타자의 장단점에 맞게 투구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건 송구가 아니에요. 마운드에서 하는 것은. 이게 투구는 전략적인 것이 짜여져 있으면서 디자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 디자인 안에 뭐 상대 타자들도 장단점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뭘 던질 거야. 근데 고베 선수는 그게 없어요. 내가 던지고 싶은 거 던지고. 그러니까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요 말씀을 이강철 감독님도 몇 번 하시더라고요. 고집이 너무 세다. 네. 그런 말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느껴지시나 봐요. 아니, 제가 저기 이강철 감독 만나고 이야기했었거든요. 어허. 쌍욕을 섞어가면서. 이순철 해설위원이 고르는 두 명의 선수 픽 알려주시죠. 네, 저는 서영준 투수하고요. 음흠. 서영준 투수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년차 고졸 1년차 때 투수 이닝 너무 많아가지고 스피드가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주말 경기에서도 스피드가 올라오지 않으면 조금 휴식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로점이 서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빨리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소영준 선수, 그 다음에 나균환 선수입니다. 왜 나균환 선수냐? 나균환 선수는 포수에서 투수로 전향을 했는데 첫 선발에 나오기 때문에 과연 투수로서 더 성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선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불펜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 보직이 결정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근데 지금 선발을 냈다는 것은 피처스에서 서튼 감독이 아마 안정적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선발로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투구는 가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오픈 개념으로 갈 수도 있고 가능성을 확인한 뒤에 이제 교체를 할 수 있고, 근데 그런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느냐 아니냐에 그런 기로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요. 네. 네. 그러면 막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위원님도 궁금한 선수 두 네. 명을 꼽아주신 이번 픽이 되겠습니다. 뭐, 자, 김민아 아나운서 미인인데 뭐 저기서 제가 미인이라고 해봐야 믿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야구도 이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되게 해야 되니까. 무슨 말이에요? 미인. 지금 이해를 아니 못했지? 잘하는 선수한테 이게 픽을 해봐야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뭐 누친스키 선수를 해봐야 소용없고 북해년 선수 같은 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김민아 아나운서가 똑같은 거예요. 제가 김민아 아나운서 미인을 미인이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죠. 아, 알겠습니다.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에이. 지금. 자, 이렇게 해서 미나리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 했고요. 언제나 즐겁습니다. 저희 결과는 다음 미나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분명히 다음 맞추자.